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해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인생이 왜 고통이라는 것일까? 라는 구절이네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인생이 왜 고통이라는 것일까? 쇼펜하우의 연민.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인신공격을 하는 상사 때문에 직장에 가는 것조차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주름지고 일그러진 표정 때문에 늘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 상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뿐일까요? 참으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문제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 괴로움 투성일까요? 많은 사람이 타인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로 가득하지요.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란 살아남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가 객관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의식적인 욕망, 욕구, 동경, 괴로움 등 살면서 겪는 모든 충동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도 의지라고 말합니다. 동식물은 자신의 세포 중 약한 세포를 도태시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외하면 별다른 목적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존재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유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삶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인류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지닌 의지는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에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의 의지와 충돌합니다. 사회가 계속 진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고 행복은 고통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맹목적 의지, 즉 욕망은 밑이 깨진 독처럼 아무리 충족시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했을 때 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곧 곤태라는 이름만 다른 고통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결핍과 권태를 오가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동과 궁핍, 불행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삶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평안을 찾을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예술, 특히 음악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한 유대인 수용소 안에서도 웃음과 생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한 남자 귀도 이야기를 다룹니다. 귀도는 유대계 이탈리아인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대인인 귀도는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이탈리아인인 아내 도라는 수용소행에서 제외되었으나 남편과 아들이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자신도 스스로 수감자가 됩니다. 유대인 수용소 내 장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귀도는 도라의 생사를 알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식당의 축음기로 아내와 함께 들었던 오페라 호프만의 뱃노래를 다른 수용소 건물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틉니다. 자신의 생존을 아내에게 알리고 그와 동료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귀도는 음악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음악이 이들을 수용소에서 해방할 수 있을 만큼 큰 위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음악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의지를 조금이나마 풀어놓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귀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일시적인 방법이며 정말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보편적인 윤리, 즉 공감, 동정, 사랑 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모든 존재가 지닌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하여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비극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치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을 가스가 나오는 샤워실로 따로 모았고 귀도의 숙부 엘리세오는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이는 그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누구나 절망에 빠질 법한 상황에서 엘리세오는 자신의 앞에서 휘청거리는 나치 군인의 팔을 잡아주며 괜찮소? 라고 묻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유대인 수감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나치 군인에게 괜찮냐고 묻는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과 연민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요? 이런 엘리세오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에 미친 레싱 박사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귀도와 마주친 레싱 박사는 귀도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보낸 수수께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레싱 박사에게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떠는 귀도의 고통보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레싱 박사는 연민과 공감, 동정과 같은 보편적인 윤리가 결여된 채 늘 자신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의 폭언과 일그러진 표정을 두둔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짓는 고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없는 그의 속은 레싱 박사처럼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음악을 한 곡 고르면 됩니다. 편안함을 선사하는 클래식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음악을 듣는 동안 그동안 고통스럽기만 했던 마음을 풀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그를 위해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연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인생이 왜 고통이라는 것일까? 기본값이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연민, 공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조금 줄이려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인생의 고통이 점차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